안녕하세요, 로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발표되는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저 우리들의 느낌적인 느낌인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려면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1.5%였습니다. OECD 안에서도 물가가 완만하게 오른 수준에 속하죠. 하지만 음식 물가만 따로 뽑아봤더니 지난 12월에 음식 물가가 집계된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러니 물가가 얼마 안 올랐다, 겨우 1.5% 올랐다, 이런 통계들을 우리는 당연히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 물가에서 먹을거리가 포함된 항목이 신선식품과 농수산물 물가인데요.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식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해 연간으로는 3%가 올랐다고 집계가 됐는데 이건 최근에 7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이기도 하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왜 이렇게 괴리가 큰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고, 먹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물가도 엄청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통계를 구할 때는 이런 음식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대신 석유류 제품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생각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식 비용이 크게 올라도 정작 비중이 높은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관리물가로 분류한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통신비가 줄었습니다. 의료비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 정도가 더 커졌고 국립대 입학금은 없어졌죠. 사립대 입학금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평균 통신료는 약정 할인이 확대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서비스의 물가 상승률은 고작 0.2%에 불과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하락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1.5%밖에 안 됐던 거죠. 반대로 정작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필수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 보니까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괴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 체감 속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의 괴리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합쳐지다 보니까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물가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번 컨텐츠는 좀 씁쓸한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뵐게요. 안녕!